최춘식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춘식 예비후보의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기자님들 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뵈니까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동안 잘 계셨으리라 믿고요.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호흡 맞춰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선배님, 후배님, 또 우리 동료님들 같이 해주셨고요. 또 특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 의원님들이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주변의 지인들이 모두들 오셨습니다. 또 학교 동문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저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견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가평군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최춘식 예비후보입니다. 저는 포천에서 36년을 살면서 시도의원을 역임하며 지역을 아끼고 연구한 진정한 지역 전문가입니다. 특히 경기도 의원 시절에는 포천 가평은 같은 총선 지역구이기에 더욱 애착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이제 포천과 가평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20대 총선부터 시작된 보수의 분열과 나태함의 결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망설임 없이 민주당을 선택하셨고 정권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리하셨을까요? 이는 당시 보수 정권이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다는 혹독한 질타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 맡겼던 모든 권한을 회수하여 민주당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뜻과는 달리 지금 민주당 정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을 넘기는 이 시점에 조국 사태를 비롯한 핵심 세력들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반성할 줄 모르는 모렴치한 일련의 행동들이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기에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동조 세력들과 합세하여 날치기 통과시키고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선거법을 제1야당과 합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사상 유례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생산될 수 있는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사기관의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고 대통령의 친위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포정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국가안보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 군의 눈인 GP를 철수시키고 주요 접근로상의 대전차 장벽을 해체하고 지뢰지대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40km 거리에 위치한 함각도에 북한이 레이더를 설치하고 화력을 증강해도 국방부는 북한의 입장에서 변명하고 대변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입니까? 이것은 분명 헌법을 부정하는 이적 행위입니다. 경제정책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고 내놓은 소득주도 성장은 어떻습니까?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자체 모순과 비용의 상승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최저임금은 노사공의 마라톤 협상 끝에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왜 10,000원으로 인상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이행할 수 없는 무리한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결국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와 부합되지 못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존해야 하는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700만을 넘었습니다. 비임금 근로자는 25%를 상회합니다. 생산성의 증가 없는 임금 인상은 기업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가평 국민 여러분, 우리는 민주당의 국가와 국민을 바른 곳으로 이끌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으로 고귀한 우리의 권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임기 반을 넘기는 이 시점에서 정치적 독선을 자행하는 행위를 조금도 주저함 없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저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저들로부터 정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존경하는 포천 시민, 가평 국민 여러분, 저는 포천에서 시도의원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을 옥죄고 있는 각종 중첩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경기도 의원으로 현존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개정 촉구안을 국회와 국방부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또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적경지역 농축수산물 생산 및 군납 지원 조례를 제정 발의하여 지역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판교 한풍구 추락사고 현장을 보고 군지 민원수에 따라 사전 예방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맹점을 보완하여 경기도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함으로써 국민 안전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요구와 지역 여건을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 사정은 지역에서 일해본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포천에서 20년을 현직에서 또는 야인으로 지역 정치에 관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은 지역 정치를 알고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가평 국민의 의견을 외면한 제2경춘국도를 비롯한 현안 과제를 국민의 의견을 모아 해결하겠습니다. 포천의 로드리게스 사격장, 석탄 발전소 문제, 분명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포천과 가평을 연결하는 수원산 터널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치는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좌편향적인 정치 행태가 국가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근간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복지사업은 세금의 인상과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굴욕적인 대북 정책에서 오는 국가 안보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 농가와 같은 최전방 경계 초소를 없애고 적의 주요 접근로상에 설치된 장벽을 하나하나 철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 정부의 좌편향적 독주를 막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국회로 가고자 합니다. 지난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일방적인 민주당의 독주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정치는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정책이 나오는 법입니다. 국회의석에 균형을 맞추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강력한 제1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특권의식이 배제된
누구나가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평범한 상식이 원칙으로 통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별 선교공학은 추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기자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세요. 모닝뉴스 김명현 기자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김영우 의원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10년 야인 시절 4년을 포함해서 10년간을 김영우 의원과 같이 호흡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상의한 그런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어서 그 김영우 저희들이 알기에 김영우 의원하고 정치를 하면서 거의 함께 했다 이렇게 함께 해왔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일정 부분 의원님께서 김영우 의원의 어떤 일정 부분 멘토 역할을 해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저간의 사정을 보더라도 지금 박정희 전 의원이 먼저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등록을 했는데요. 예. 그런 역학관계로 볼 때 혹이라도 혹시 최춘식 후보님한테 김영우 예. 의원의 힘이 실리지 않을까요? 어떤 걸 다시 말씀. 지지하는데 김영우 현 의원이 예. 후보들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예. 자한당 내얘기인데 박정희 의원보다는 우리 최춘식 의원님을 더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제가 이렇다 하는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고 그냥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포천일보 한승환입니다. 네. 방금 김병용 기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좀 직설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김영우 의원하고 불화설이 꽤 다돌았었습니다. 그 불화설이 봉합이 됐는지 이연과 함께 이번 출마를 결심하면서 김영우 의원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화설이라고 하면요. 아마도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그때 우리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단톡방에 제가 올린 그 글을 말씀하시는 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단톡방에서 우리 당직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다음에 그 위원장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부분에서 어떤 그 이해의 어떤 폭이 줄어들어 가지고 불화라고 보기는 그렇고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봉합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또는 지난 그 뒤에도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불화설은 저는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지해 주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하승환 기자님이 너무나 잘 이렇게 남의 그 의중을 잘 간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제 생각이 아니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저는 부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회견문에서 포천 메일리스 이은영인데요. 예. 석탄 발전 로드리게스 사격장뿐만 아니라 석탄 발전소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해결 방법에 대해서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지금 그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 하고요. 또 이 석탄 발전소 문제는 제가 도의원 현직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그 공감대 조성 내지는 해결 방안을 밝히기 위한 또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안들을 내놨던 게 있습니다. 그때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공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 정말 밤을 새우더라도 끝장토를 한번 하자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소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에서도 그 문제, 중국 문제 가지고 부딪히고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거기에 봉착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국회로 간다면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저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거. 그것은 제 의지라기보다는 시민들과 공감대를 조성해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또 정말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다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야 돼. 이거는 제가 지금 이런 거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것보다도 현직으로서 그 부분에 가지고 적극적인 그 개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기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사영 기자입니다. 11일 날 박종희 예비 후보가 개소식을 한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두고 보면 알 것이다. 그 발언의 핵심은 김영우 의원 쪽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뭐 이런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네요. 그건 뭐 제가 모르는 얘기니까 개인적인 얘기지만 주로 지지층이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시고요. 전 현직 시의원들이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니 한강식 의원님은 나오셨는데 그건 빼고 하여튼 지지층이 주로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지지층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전직 시도위원들은 이미 네. 박종희 전 의원이 저보다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집이 돼가지고 거기 다 계시는 분들이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분들이 그쪽에 계시니까 우리는 여기 주요 사회 단체 내지는 네, 예. 어떤 그 직책을 크게 나타내지 않으시지만은 사회 전반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그 끈끈한 우리 밑바닥에 같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지지층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나오셨고요. 포천 분들이에요? 예, 다 포천 분들이. 가평에서는 인지도는 어떻고 가평의 지지층도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가평은 지금 우리 저 전직 도의원님과 같이 내가 일을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도 제가 연고 담는 분들하고 지금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도 거기에 이제 다수의 그 참석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제가 받은 내용은 그쪽에 한국당 그 군의원들 참석하실 거고요. 그 외에 우리 같이 교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지역 주민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기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 없으십니까? 예. 또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거로 저희 기자회견 낭독을 마치고요. 질의응답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기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오늘 내빈분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와중에 오셔가지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